이때까지는 따로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고 학원에서 이승원 선생님께서 수업해 주시는 내용을 복습하고 진도에 맞게 수특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5월부터 수능 보기 직전까지는 이승원 선생님께서 주시는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나 개인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이 시기에 본 모의고사들은 전부 20점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일단 선생님의 해설과 필기를 시험지에 전부 옮겨 적고 틀린 문제들은 또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했습니다. 이때 맞았는데도 원리를 모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푼 문제들도 다시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개 정도의 문제를 골라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단원에서는 다시는 문제를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해당 단원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이런 식의 단원 정리는 육모 전후로만 했고 이후에는 틀린 문제들을 위주로 어느 부분에서 디테일이 약한지를 계속해서 노트에 정리하고 점검했습니다. 세지 또한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지도를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흔히 통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지도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통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세계지리의 모든 내용은 지도와 위치를 기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지도학습이 통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세계지리는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국가들을 외우는 것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지도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매일 아이패드로 백지도를 끼대어 놓고 국가명을 쓰며 셀프 테스트를 해가면서 위치를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생윤처럼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현역 때는 사회문화와 생활과윤리를 선택했었는데요. 그때의 선택 과목을 고른 이유는 친구들이 모두 생활과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하였었기에 저도 따라 골랐었습니다. 다만 책을 한 번도 펼친 적이 없었으니 당연히 사탐 100분위는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이후 상상미학 상담을 왔을 때에 한유민 대표님께서 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주신 후에 제게 2 과목 모두 지리를 선택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주셨고 그렇게 탐구 과목을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2 과목 모두 이승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했는데요.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수업 시간에 푼 후 자습할 때는 풀었던 것을 지우개로 다 지워서 다시 풀어보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했습니다. 틀린 것은 오답 노트에 꼭 정리해 준 다음 집 가기 전이나 밥 먹을 때, 잠들기 전에 한 번씩 더 복기해 줬습니다. 또 하루 한 번씩은 꼭 백지도의 지역명과 기억해야 할 특징들을 적었습니다. 결국 2024학년도 수능에서 한국지리는 한 문제를 틀렸고 세계지리는 만점을 받아 1등급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국어를 못 봐서 아쉬웠지만 결국 탐구를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은 것이 이번 입시 성공의 포인트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 한지 세지가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했었다면 이승원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아찔하기도 합니다. 사회탐구의 경우에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둘 다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작은 노트에 적어 자주 노트를 보았습니다. 개념을 끝난 이후에는 문제가 지역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서 수특을 보면서 날개 부분에 적힌 세세한 부분까지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사는 원래 알고 있던 지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장유리 선생님 한국사 4시간 특강 한 번만 듣고 따로 딱히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지리 과목은 흔히 암기 과목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오해가 방대한 개념의 양과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생긴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지리 과목만큼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이승원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들으며 지금까지 단순 암기 위주로 공부해왔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개념을 명확히 정해야 하고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개념의 뼈대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념과 문제를 이원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개념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보여주셔서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난도, 양질의 모의고사들을 매주 제공해 주신 덕에 수능 직전까지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타이트하게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3 현역 때 사탐 등급을 거의 망쳤던 상황이기도 했고 사탐이란 과목 특성상 암기가 대부분이다 보니
6월까지는 상상미학에 출강하시는 이승원 선생님 현장 개념 강의와 인강 하나를 더 정해서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를 병행해서 들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론 이승원 선생님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풀면서 오답을 했었습니다. 이승원 선생님의 서바이벌 수업은 제가 상상미학을 고민 없이 선택하고 대기를 하면서까지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탐도 수특수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수특수완 구석구석 자료란 자료는 거의 다 외우고 문제도 한 3에서 5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2년간의 공백 이후에 다시 마주한 사회 탐구는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재수 삼수할 때는 못해도 1, 2등급 사이로 성적을 받아왔었는데 생각보다 까먹은 것도 많이 있었고 교육과정이 또 변한 것도 있어가지고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9평까지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성적은 얻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탐구 선생님들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가서 가능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세계지리는 사실상 이승원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갔던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절대 놓지 않고 수업 시간마다 꼭 무언가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50점을 달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험에는 늘 변수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실전으로 생각하면서 꾸준히 시험을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워낙 난도도 있기도 하고 또 사고력을 조금 요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아서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계속 이승원 선생님 커리큘럼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은 사고력과 순간 판단력이 많이 늘어서 막상 실전 수능을 볼 때는 이거 뭔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시험이 쉬웠습니다.